번째 순서는 상황실이고요. 이건희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세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 골라봤고요.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시죠. 어제 장이 마감하고 나온 공시입니다. SK케미칼이 50%의 무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무상증자를 꺼냈고요. 그 배경에는 최근에 그 주주들의 달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자세한 내용 그리고 왜 나왔는지 그 차장님은 공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나온 내용 그대로 보시는 게 사실 맞는데 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 같이 또 하락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많이 올라갔을 때 좀 왜 안 파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최대로 거의 70% 넘게 갖고 있는 SK케미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SK케미칼 주주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안 팔고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니네 주가는 왜 이렇게 부진하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주주들이 이제 반란이 좀 일어났죠. 그런 것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지분 매각 차익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 배당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무상증자 카드를 꺼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일단 자구책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소액 주주들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 스팀 등 SK케미칼의 유틸리티 사업 부분, 그 물적 분할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 이 이야기가 살짝 시장에 나왔을 때 SK케미칼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할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분할해서 결국에는 상장을 따로 시켰고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쪽도 지금 이미 9월에 분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또 이제 컴포지트라는 사업을 이제 도레이 첨단 소재에다 매각할 예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두 사업 분야가 그렇게 엄청나게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사업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다 팔아먹고 사실은 다 빼놓고 이제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지주사가 돼버리면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로 한번 대차게 당한 이제 SK케미칼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적 분할을 한 것이 아직까지 상장을 해서 빼내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보다는 이제 향후 SK케미칼이 본인의 사업을 어떻게 본업을 잘 이끌어 나갈 거냐 그게 사실은 더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관련돼서는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 계속 유지하고 있고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사업들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흐름과는 좀 맞다. 그리고 원래 이제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본업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케미칼에 대해서 전망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무상증자와 주주환원 정책 발표로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면서 여전히 매수 의견, 목표 주가 50만 원 유지한 증권사 삼성증권도 있었고요. 어제 저희가 마감해서 한다로 마침 김진만 팀장님이 SK케미칼을 소개하면서 가치 재평가를 받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한 50만 원까지는 가야 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일단 그 내용을 보면 50% 무상증자는 사실은 그닥 무상증자라는 의미는 사실 그렇게 엄청난 이익을 갖다 준 것보다는 유동성을 좀 늘려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오히려 이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배당 이익의 30%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수익의 30%를 배당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죠. 보통 한 15%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중간 배당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하고 있는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배당이 좋아지면 또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투자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올라갈 룸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 싸움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상증자를 발표한 SK케미칼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SK하이닉스 다뤄볼 때가 됐어요. 4일 연속 연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어제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밀렸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물론 강한 반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켰는데 SK하이닉스는 밀렸고 골드만삭스가 또 마침 투자 의견 목표 주가 하향을 내놓았어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상향을 내놓는 경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예. 네. 일단은 뭐 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꺾일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의 대세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죠. 공급은 늘어나는데 이제 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생각보다 견조하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뭐 AR을 하면서 컨퍼런스 하면서 결국에는 전망을 그닥 하반기 4분기라든지 내년 전망을 좋게 보지 않고 있는 그런 뷰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좀 메모리 말고도 다른 분야가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거의 90%가 메모리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타격이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을 때는 제일 빨리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좀 더 많이 떨어지는 변동성이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로 영향으로 뭐 PC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PC가 줄어들고 뭐 사실은 또 하나 큰 게 사실은 뭐 글로벌리하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그쪽도 사실은 이제 재고가 여전히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였다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메모리 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글로벌리하게 지금 투자 의견이 하향되고 있는지 실제로 제가 뭐 여타 경쟁사들 글로벌 회사들 보면은 TSMC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고점 대비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유독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진 건 뭔가 다른 회사들은 비메모리라던가 분위기를 전환시킬 무언가가 있는데 SK하이닉스 아직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성장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도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쪽이 확대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속도는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지만 뭐 이제 차근차근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이제 메모리나 뭐 낸드 쪽에 너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산업은 여전히 지금 좀 과잉 공급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설도 좀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마진율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주가는 좀 미리 선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4분기부터는 좀 눈에 띄게 좀 꺾일 걸 예상을 해서 주가는 좀 미리 좀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는 건 지금 당장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향후에 이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지금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그게 먼저 반영되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오늘 결국 손절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보유자분들 위주로 해볼까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네. 조금 하이닉스를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변동성이 좀 크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맞아요. 예,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온 부분들을 대부분 반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가는 이제 제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9만 원 밑을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사이클이 또 다시 전망이 바뀌거나 네. 또 이제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급하게 늘어난다든지 하면 또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서버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나게 되면 또 사실 메모리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오히려 이제 뭐 위에서 거의 30%가 넘게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은 거의 대부분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노릴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반등은 충분히 한 12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만 바뀐다고 해도 주가는 오히려 더 삼성전자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에도 변동폭이 삼성전자보다 컸던 것처럼 상승에도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예요. 수소 선도국가, 정부가 수소 선도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수소 경제 선도국가를 만들겠다. 이건 계속 나왔던 얘기죠. 네,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공장에 가서 직접 이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차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단순히 이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죠. 지금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만드는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레이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친환경이 맞냐라는 논란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2050년까지 100%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한 2,000기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서 수소차 산업을 좀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나왔었는데 연초부터 나왔던 뉴스들이 조금 다시 한번 좀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소 충전소 관련돼서는 수소차를 한 대도 만들지 않고 있는 유럽도 이미 150km마다 하나씩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수소차를 또 전기차가 있는데 수소차를 굳이 만들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수소차 산업이 발달을 해야 그동안 이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퇴직하지 않고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전 세계적인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병행해서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밀어줘야죠.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시장을 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나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럼 그 안에서 일진하이솔루스는 이 비전 발표 속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일진하이솔루스는 글로벌 최대 수소 용기를 만드는 이제 저장 용기 업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이 전 세계에서 아마 1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수소 부분의 용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소 섬유를 만드는 건데 이 재료를 이제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일진하이솔루스는 근데 상장 때부터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아서 상장했을 때 이미 가격이 좀 비싸게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고성장기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닥 크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제 이 사업이 얼마나 커질 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점 하나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0.몇 프로의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수소차가 만약에 한 10%만 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10배가 아니라 거의 100배 이상 커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엔 단순히 넥소에다가 수소 저장 용기를 납품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후에 트레일러라든지 수소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까지 확대해 나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단순히 수소차만 아니라 수소의 운반이라든지 수소를 나르는 그런 용기까지 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주가는 더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너무 높이 잡는 것보다는 목표가를 당분간은 좀 많이 빠져 있을 때 사고 또 조금 한 9만 원 근처 가면 파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성장 초기 국면을 진입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성장 동력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9만 원 일단 제시해드렸고요. 일진하이솔루스 살펴봤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이 있다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HMM을 포함해서 해운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왜 밀리나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1,191원대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수급 요인도 부담스러운 것 같고 여기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운임지수가 좀 살짝 내려간 것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HMM의 이 하락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엄청 이제 반영을 했죠. 이제 5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5만 원대까지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10만 원까지 간다는데 뭐 HMM 직원들 말로는 8만 원까지 간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딱 단호하게 얘기했던 거 뭐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쉬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조정은 잘 받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뭐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유가가 지금 안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싸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이제 고점을 찍고 어떻게 보면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는 좀 미리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운주들은 오히려 지금 조금은 좀 기다렸다가 오히려 이제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들리다든지 지금 오히려 지금 정체가 되고 컨테이너를 내리지 화역을 못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좀 순환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궁금증 해결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건 차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